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천영우 TV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영우 TV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전 수석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외교안보 전문가시죠. 자, 이분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아주 찰떡 공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나아가서 대만의 TSMC,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TSMC가 일본에도 자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함으로써 뭔가 미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동맹으로 결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을 자신들의 지방정부 정도로 여기고 있죠. 반면에 현재 대만의 집권 세력, 집권 민진당 그리고 차이 잉원 총통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대만 안에서도 반중, 친중 세력이 양분되어서 서로 권력을 주고받았지만 최근 약 몇 년간은 홍콩 사태를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홍콩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무자비하게 홍콩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일이 되면 우리도 홍콩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대만은 완전히 반중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작년 1월 차이 잉원 총통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다가 뭔가 대만의 어떤 분리 독립, 동력을 키우는 이런 우를 또 범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의 독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외부로 전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군용기를 수시로 대만 상공에 출격시켜서 뭔가 대만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대만에 집착하는 이 시진핑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안보 전문가들은 뭔가 시진핑의 3기 임기가 끝나기 전, 즉 적어도 6년 이내에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게 가능할까?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사력 비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군의 병력 규모로 보면 중국은 200만이 넘습니다. 반면 대만은 10분의 1인 2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대만은 중국의 상대가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은 지켜야 할 영토가 너무 넓다라는 것이죠. 그 넓은 영토에 걸쳐서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은 자신들의 병력의 3분의 1도 여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대만은 섬나라죠. 자,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려면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바다 건너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 상륙작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거리는 170km가 넘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엄청난 장비와 병력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상륙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중국이 전쟁을 해본 것은 42년 전인데요. 1979년 2월에 10개 군단 30만 명을 동원해서 베트남을 침공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작 베트남 2개 사단 2만여 명의 아주 참패해서
혼비백산한 게 마지막 전쟁 경험입니다. 물론 그때 지금과 중국은 많이 달라졌겠죠. 자, 그런데 이 상륙작전은 지상 전투보다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륙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그 방어하는 병력보다 뭔가 침공하는 쪽에서 그 병력이 3배 이상은 많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방어하는 쪽인 독일군은 5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 합쳐서 D-Day에만 15만 6천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이 양국의 공군 전력은 그 독일보다 훨씬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만큼 병력을 투입하고도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려면 해군 상륙함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민간 대형 선박 수백 척을 징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기습적인 공격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대만 해협이 항상 잦은 태풍이 오고 또 높은 풍랑, 짙은 안개, 거센 조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4월과 10월 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수십만의 병력과 장비, 선박들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뭔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다 집결시킬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만의 서부 해안은 대부분 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은 13개밖에 없는데, 이곳은 대부분 지하 터널까지 갖추고 요새화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대만 해협을 건너는 중국 선박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대만의 F-16 전투기나 미라주 전투기에 장착된 미국제 하푼 공대함 미사일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400발의 하푼 그 미사일 가운데 절반만 맞게 되면 중국 선박 200척은 그냥 침몰한다라는 것이죠. 자, 운 좋게 이 미사일을 피해서 바다 건너 대만 해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륙 지점 부근에는 기뢰가 또 부설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뢰, 바닷속 지뢰 정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제거하고 상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대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뭔가 F-16 전투기, 아파치 공격 헬기, 또 로켓포의 어떤 집중 포화를 피해서 이 소해 작전을 벌여야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중국 함정이 몇 척이나 되겠는가? 이 점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을 다 이겨내고 대만에 상륙한다 하더라도 대만의 전차와 장갑차에 막힐 수 있고, 또 대만은 1,000발 이상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공격에 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국이 월등한 공군력을 앞세워서 장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대만의 방공망 때문인데 중국의 전투기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팩3를 배치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이런 군사시설이라든가 핵심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은 가능하겠죠. 미사일 공격.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 팩3로 이 중국의 미사일을 다 방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초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백 척의 상륙함을 더 건조해서 모든 병력과 가용 자원을 다 총동원하더라도 바다를 건너서 이 대만의 현역 20만, 예비군 170만, 이들을 다 제압하고 대만 영토를 완전히 점령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대만의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56% 정도 됩니다. 삼성이 약 18% 정도 되는데, 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이 당장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딸려서 지금 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는 곳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당장 이 TSMC로부터 최대 공급처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이게 멈추게 되면 중국의 대형 IT 산업은 뭐 그대로 몇 달간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이것도 굉장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뭐 미국이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침공하더라도 중국과 전쟁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동맹국은 아니죠. 그래서 대만을 지켜줘야 할 법적, 정치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시에 뭐 타이완 릴레이션 액트라고 해서 대만에 방어용 무기 공급만을 뭔가 약속했고 그에 따라서 무기 정도만 판매해 왔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대만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뭔가 언급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여전히 모호한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는 크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점령하게 되면 그동안은 아무리 그 대만 주변에 해군력을 중국이 강화하더라도 뭐 일본, 대만, 필리핀, 뭐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소위 제1 도련선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뭐 태평양으로까지 진출할 뭔가 전진기지는 없었는데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그런 출구와 전진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제한적이겠죠. 뭐 중국 군함의 진로를 뭐 방해한다든가 대만에 계속 뭐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뭐 또는 필요한 무기를 대대적으로 뭐 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규합해서 뭐 규탄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자, 천영우 전 수석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만이 베트남처럼 잘 막아내고 중국이 실패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 치욕을 당하면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기세 등등하던 중국의 기가 꺾이고 함부로 힘자랑하며 인접국을 겁박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대만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국군 절반 이상이 물귀신이 되면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영우 전 수석은 시진핑으로서도 이것이 1979년 베트남 침공보다 더 무모한 도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뭔가 중국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어떤 무력 도발 메시지를 더 강경하게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를 일인 것이죠. 모든 전쟁은 뭐 우판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에 대한 어떤 중국의 침공,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봤는데, 글쎄요, 천영우 수석의 이렇게 분석을 듣고 있으면 참
쉽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